권영진 시장이 밝힌 취수원 이전, 공항 이전, 시청사 이전 등 3대 시정 방향을 발표했는데 셋 다 논란이 일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분석한 결과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의 성적표는 전국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선목학원이 운영하는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교비 회계 수억 원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 50여 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학교는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는 등 늑장 대응과 안일한 대처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대구에서 가장 급하고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것으로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오늘 권영진 대구시장이 앞으로 4년간 중점을 두고 추진할 민선 7기 시정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요약하면 공항 이전, 취수원 이전, 시청 이전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전하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풀어야 할 문제가 이것뿐일까요?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영진 시장이 제시한 세 가지 현안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빨리 만들고 수돗물 안심하고 먹고 마시고 시청을 새로 짓는 겁니다. 우선 공항 문제 가운데 민간공항은 두고 군공항만 옮기자는 주장이 있는데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시청 새로 짓는 일은 추진단을 만들어 현재 자리에 새로 지을지 경북도청 이전토로 옮길지 내년까지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현 도청 후적지의 시청을 건립하는 것이 좋다라는 시민적 결정이 내려지면은 시청 건립을 위한 토지는 저희들이 매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을 군공항, 민간공항 묶어서 옮기는 것을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고 시청 옮기면 공백이 생길 것을 걱정하는 중구의 반발이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풀어야 할 문제는 더 있습니다. 대구시청 앞 주차장에는 생존권 확보와 탈시설 정책을 요구하는 장애인 단체들의 천막 농성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 시장은 특정 단체만을 위한 협약은 맺을 수 없다고 밝혀 농성이 오래 갈 것이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모든 장애인들 또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요구안들입니다. 아주 생존권적인 문제이고 또 지역사회에서 대구 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요구안들이거든요. 대구 참여연대는 대구시 산하공기업과 출자 출연 기간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주민감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공공행정혁신과 시민참여 방안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대구시에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네, 권영진 대구시장은 공항과 시청사, 취수원 이전 이 세 가지를 주요 시정 방향으로 제시했는데요. 이 중에서 당장 논란이 되고 있는 취수원 문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취재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 네. 오늘 권영진 대구시장의 취수원 관련 말을 요약하자면 이 길밖에 대안이 없다 이렇게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취수원 이전 외에 다른 대안을 찾으면 더 어려워진다. 네. 권영진 시장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네. 했습니다. 취수원 이전에만 매달리지 말고 낙동강 수지를 근본적으로 관리하자는 예를 들면 유해물질 규제나 폐수 무방류 시스템 같은 대안도 있다는 기자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데요. 네. 다른 대안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권 시장은 지난 선거 때 상주 낙담보 얘기도 나왔지만 그곳을 선정하려면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하고 상주 의성까지 다 물려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해평 취수원이 가장 합당한 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취수원에 대한 위기와 불안이 구미공단으로부터 지금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구미공단 상류로 옮기자는 것이고 구미공단 상류에 있는 취수장이 가장 가까운 취수장이 해평 취수장이기 때문에 그걸 공동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네, 이게 정치적 쟁점이 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지금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다르고 또 구미 지역 의원들은 확실한 반대 입장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구미 지역 국회의원 2명이 잇따라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구미갑 백승조 의원은 피해를 보는 구미 시민의 배려, 이익공동체라는 말을 하는 건 궤변이라면서 대구시가 지역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난했는데요. 네. 백승주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양길에
상수도 또 물을 제공해야 되는 것은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 이 지역에서 경북 대구 지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의무죠. 의무인데 이것은 이제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이렇게 의논을 해가야 되지. 일방적으로 어디 장소에 어디 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구미을 장석춘 의원은 취수원 이전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자체장들이 협의할 사항이라며 정치권이 논의를 하자는 주장도 일축했는데요. 앞서 언급된 유해물질 규제나 폐수 무방류 시스템처럼 당장 도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뒷전으로 미룬 채 취수원 이전만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정치 논리를 떠나서 제1, 제2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논란에 가세하고 있는데 사실 그 취수원 문제를 보자면 뭐 꼭 대구와 구미만의 문제라고 볼 수도 없는데요.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만간에 낙동강 유역에 있는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일 것 같습니다. 환경부 낙동강 환경유역청은 지역 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계획하고 각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달 말쯤에 창원에서 열릴 거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아직 일정이 확정된 건 없고요. 토론회가 열리게 되면 낙동강 유역 유해물질 관리나 생태 보건 같은 낙동강 물 전반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거론될 경우에 이 문제가 대구 경북을 넘어서 영남권 전체 문제로도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연속 보도해온 대구 가톨릭대와 관련된 또 한 가지의 의혹이 나왔습니다. 사립대학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과 연구활동 등에 써야 하는 교비회계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천주교 대구 대교구 선목학원이 운영하는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교비회계 수억 원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중구 서성로에 있는 11층짜리 건물입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1층과 8층, 10층까지 3개 층 1,770여 제곱미터를 빌려 사용합니다. 5년 동안 건물을 빌린 데 쓴 돈, 임차료는 2억 원. 대구 가톨릭대학은 이 돈을 교비회계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1층 대부분은 유명 커피점으로 쓰고 있습니다. 교비회계의 돈은 학생들의 교육과 연구활동 등에 써야 하지만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입니다. 특수교육원의 강의실 용도로 빌린 8층과 10층도 교육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입니다. 바로 옆 대구시 중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국비를 비롯해 2억 원을 지원받고 있는 이곳은 대구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이곳의 임차 보증금 2,500만 원을 산학협력단 돈이 아닌 교비회계에서 쓴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거를 지적사항이 됐다고 하셔가지고 다시 산학협력단에서 이제 보증금을 이번에 본부로 드리고 산학협력단 사업비로 다시 재계약을 했거든요. 이런 내용은 지난해 8월 교육부가 대구 가톨릭대학교를 감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교비회계를 멋대로 사용한 배경에 또 다른 의혹이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법을 어기고 임차료 명목으로 수억 원의 돈을 교비회계에서 부적정하게 사용한 건물의 소유주는 천주교 대구 대교구입니다. 대구 가톨릭대가 천주교 대구 대교구로 비싼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교구를 지원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전 총장 신부가 2014년 작성한 비리 폭로 문건에는 1년에 2억 1,200만 원에 1층과 8층을 임차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전 총장 신부는 이 임대차를 통하여 대학의 교비가 흘러 들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천주교 대구 대교구 측은 전 총장 신부가 악의적으로 조한길 대주교를 모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조한길 대주교 등에 대한 고발 조치 등을 논의하는 등 천주교 대구 대교구의 비리 의혹에 대한 파장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 50여 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집단 식중독 때마다 제기되는 늑장 대응과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이 이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북구 성북 초등학교 학생 50여 명이 고열과 복통, 설사 증상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의심 증상인데 그게 지금 다 체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4학년부터 6학년 사이 학생이 많습니다. 그저께부터 증상을 호소하는 학생이 나와 그 가운데 5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여 명이 결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전교생에게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급식실 음식 재료와 조리와 식사 도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학교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관할 교육청에 이 같은 학생들의 상태를 전혀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처음 환자가 나온 것은 월요일이었지만 학교는 쉬쉬하다 환자 수가 늘었습니다. 보고조차 받지 못한 교육청은 뒤늦게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 세우기에 허둥지둥입니다. 보고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진상 거꾸로 이제 저희가 파악을 했죠. 심지어 급식 대책도 마련하지 못해 등교한 학생에게 매실과 초코파이를 대체 급식이라며 나눠줬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우리가 뽑아놓은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의정 활동은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점수를 매겨보니 전국 꼴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의원 의정 활동을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재성률과 법안 발의, 국정감사 활동 같은 12개 항목을 살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얼마나 출석했느냐를 따지는 재성률 부문에서 40% 미만 의원은 300명 가운데 8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이 대구 경북 의원이었습니다. 달서구병 조원진, 경산 최경환, 포항 남울릉 박명재, 안동 김광림, 상주군이 의성 청송 김재원 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 출석률에서도 60% 미만은 21명이었는데 조원진, 최경환, 김광림 등 5명이 포함됐습니다. 법안 처리도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대표 발의법안 영권 의원은 32명이었는데 강석호, 김석기, 유승민, 조원진, 최경환 5명이 포함됐습니다. 지역 평균으로도 대구 의원들은 평균 4건, 경북은 2.9건으로 전체 평균 5.5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발의된 법안에 찬반 의견을 밝힌 투표율은 40% 미만이 20명이었는데 최경환, 최교일, 김석기, 박명재 4명이 포함됐습니다. 12개 항목을 모두 합한 의정활동 평균 성적을 비교해보니 경북은 53.9로 가장 낮은 16위, 대구는 62.8로 13위에 그쳤습니다. 공천만 잘 받으면 된다는 생각이 앞섰던 것이 되고,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자세가 많이 좀 아쉽죠. 법률소비자연맹은 종합평가를 거쳐 300명 가운데 헌정 대상 75명을 선정했는데 지역에서는 추경호, 김정재, 이만희 3명만 포함됐습니다. 이번 의정활동 평가에서 초재선 의원들의 점수는 3선 이상 의원들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지만 대구 경북 의원들은 25명 가운데 16명이 초재선임에도 점수는 전국 꼴찌 수준에 그쳐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경북 도의회에서 의장단에 이어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자유한국당이 모두 차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등과 협치하겠다던 애초의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경북도의회 60명 중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도의원 19명은 상임위원장 자리 2석 정도를 배분해 줄 것을 자유한국당 의장단에게 요구했고, 의장단은 민의에 따라 최대한 협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협치는 없었습니다. 의장단 3자리에 이어 상임위원장 7자리까지 모두 자유한국당이 독점했습니다. 한국당 도의원들은 본회의 투표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자리 양보를 논의했지만 한 석도 내줄 수 없다는 쪽으로 결론 났습니다. 상임위원장을 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한 적은 없고, 회의 규칙대로 60분의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걸로. 의장단의 막판 중재안에 농성 계획까지 철회했던 민주당으로서는 한국당에 철저하게 속았다며 참담하다는 반응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말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약속을. 애초부터 협치를 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오늘 투표에서 확인한 겁니다.
경북도 의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31% 정도 견제 구도가 만들어졌지만 수적 우세를 내세운 한국당의 독주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경북도 의회의 원구성은 모두 마무리됐지만 시작부터 한국당과 민주당의 대립이 극명하게 도드라지면서 순탄치 않은 의회 운영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고 김선현 경감의 순직을 계기로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무장 강화 등을 요구하는 김선현법을 만들자는 요구가 일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청 내부망에는 비현실적인 총기와 장구 사용 규정을 바꾸고 총기 사용 시 경찰관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법규를 만들자는 내용의 실명글이 20-30건가량 게시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경찰 무장과 경찰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자는 청원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강정고령보 상류 지점의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2주 연속으로 밀리리터당 1000셀 미만으로 나타나 지난달 27일 내려졌던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에 장마가 시작되면서 비가 많이 내려 수온이 낮아진 데다 일조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다시 폭염이 시작되면서 남조류 개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0여 년간 경주 엑스포에 2천억 원이나 들었는데 그만큼의 홍보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행사 규모와 예산 축소, 조직 간소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는 1998년부터 9차례 열렸고 해외 행사도 3차례나 치르면서 예산 낭비와 전시성 행사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계하게 될 포항 삼척간 동해 중부선의 복선 전철화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는 청와대가 현재 단선 비전철로 개통된 포항 영덕 구간을 복선 전철로 바꾸고 영덕 삼척 구간도 복선 전철로 바꾸는 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해 중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은 다소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이상 저온 현상으로 경북 도내 20개 시군 16,000여 헥타르에서 낙과와 시듬 같은 과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청송군 3,250여 헥타르를 비롯해 의성 1,780, 문경 1,210, 김천 880여 헥타르 등으로 피해가 컸습니다. 사과가 13,000여 헥타르로 도내 재배 면적의 56%가량이 피해를 봤는데 경상북도는 복구 금액을 확정하는 대로 국비와 지방비로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낙동강 유역 영남권 자치단체장들이 물 문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가질 전망입니다. 환경부 낙동강 유역 환경청은 지역 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계획하고 대구와 경북, 부산과 울산, 경남 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